참전하자마자 사망했다는 말이 진실일까요? 그것도 장교식이나 된다면서? 바로 얼마 전 중국 용병이라 주장하는 중국인의 제보에 세계 언론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간 떠도는 소문으로 북한군의 실력이 형편없을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데요. 목숨을 잃은 북한 장교의 정체에 대해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에 의해 밝혀진 북한 용병의 정체를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사실을 바탕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가을 바람이 우리 막사 벽을 스며드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차가웠지만 뭔가 긴장감이 맴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한 일이 동부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들이 오갔고 모두들 뭔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새로운 병력이 러시아 측에 합류했는데 북한 병사들이었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 병사들이요? 우크라이나예요? 말이 안 됐죠. 도대체 왜 그렇게 먼 나라에서 병사들이 여기에 와서 싸우겠어요? 제 부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온갖 질문들이 떠다녔어요. 다들 각자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여러 가지 추측을 내놓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저는 막사 창문 옆에 서서 바깥의 나무들이 흔들리는 걸 바라보면서 이상하고 묘한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깥쪽에선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는 영국 기자 미셸이 있었어요. 그녀는 군인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메모를 하며 이곳저곳에서 정보들을 모으고 있었죠. 그녀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놀란 것 같았어요. 미셸은 이 전쟁을 오래 취재해왔지만 이번 소식은 그녀에게도 충격이었는지 얼굴에 그 놀람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어요. 저쪽에서 제게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을 때 그녀가 곧 제게 질문을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이번 일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그녀도 막막해 보였어요. 러시아를 상대하는 건 이미 익숙했어요. 이 땅과 전쟁을 잘 아는 훈련된 병사들이니까요. 하지만 이 북한 병사들은 저희에게 전혀 다른 존재였죠. 그들의 위치도 목적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 전선에 배치된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꼬일 수 있을지 떠올리며 걱정이 들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새 병력들은 전선의 긴장감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포격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할 테고 그런 혼란은 큰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이 반복되었어요. 이 젊은 병사들이 이곳의 환경과 전투에 어떻게 반응할까? 훈련을 받은 병사들도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저 멀리서 온 이 낯선 병사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느껴졌죠. 저는 제 병사들에게 평소보다 더 주의하고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즉각 보고하라고 지시했어요. 이건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어요. 국제적인 충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저희 병사들이 어떤 상황에도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하루는 길게 이어졌고 병사들 사이의 긴장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항상 배운 대로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음을 기억했어요. 제 부하들의 안전이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북한 병사들이 전쟁에 준비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적군이 아니라 마치 전장에 내던져진 젊은 생명들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으로선 그냥 대비해야 했죠. 저녁이 되고 막사 밖에 서서 어둠이 깔리는 들판을 바라보는데 인간 생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경험 없는 병사들이 전장에 놓일 때의 위험성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이들에게는 한낱 이리저리 휘말리는 바람 속의 낙엽 같았을 것입니다. 적군이 맞긴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그들이 어린 청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다가왔어요. 이 전쟁은 저희의 싸움이었고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북한 병사들 그들에게 이 전쟁은 너무나 이질적인 무언가였고 그들은 그저 게임의 말처럼 쓰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시 미셸이 보였어요. 그녀는 메모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굳은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 상황을 파헤치며 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저는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기사를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며 막사 주위는 무겁고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다가오는 미지의 상황에 대한 중압감을 느꼈고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이 낯선 병사들, 먼 나라에서 온 이 젊은이들은 저희 싸움에 새로운 어둠을 드리웠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기 직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죠. 공기 중에 묘한 무거움이 감돌고 있었어요.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막사 사이를 거닐며 병사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일부는 아직 자고 있었고 이미 깨어난 몇몇은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들리던 소리들은 사라지고 불안한 정적만이 감돌았죠. 그리고 해가 떠오르려 할 때쯤 일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 폭발음이 공기를 찢으며 울렸고 곧이어 또 하나가, 그리고 이어진 여러 번의 굉음이 뒤따랐어요. 러시아군이 아침 일찍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를 완전히 기습한 거죠. 저는 부하들에게 재빨리 은폐하라고 외쳤고 우리는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각자의 위치로 허둥지둥 달려갔어요. 흙과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공기는 먼지와 연기로 가득 찼고 숨을 쉬기도 어려웠지만 우리는 버텨야 했습니다. 참호 속에서 제 병사들은 무기를 꽉 쥔 채 창백해진 얼굴로 결의를 다지고 있었어요. 공격 소리는 끝이 없었어요. 쿵쿵 울리는 폭발음, 포탄의 휘파람 소리, 땅에 떨어지는 파편 소리. 저는 매번 전투에서 느끼던 그 익숙한 두려움을 느꼈어요. 무서움과 집중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제 임무는 이 병사들을 하나로 묶어두고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제일 위험한 건 공포에 휩싸여 혼란에 빠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연기 너머로 이상한 장면이 보였어요. 들판 저편, 러시아 군성 가까이에서 움직이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들이 또 다른 러시아 병사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이 어색했고 전쟁의 혼란 속에서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들은 아주 어렸어요. 너무나도 어린. 그들의 유니폼도 약간 다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힘들어하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저 병사들이 바로 그 북한 군인이구나. 우리가 들었던 러시아 측에 합류하러 온 북한 군인들이었죠. 저는 그들이 전장을 가로질러 가려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서툴고 확신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한 모습이었죠. 순간 저는 화가 나기도 하고 연민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들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병사라기보다는 그저 어린 소년들처럼 보였죠. 미콜라 대위가 목격한 북한 군인들은 그가 전장에서 만난 경험 많은 전투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방의 긴장된 환경 속에서 이들은 분명히 준비가 부족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젊었고 대부분 20살도 채 되지 않은 듯 보였으며 어떤 이들은 겨우 10대 후반을 넘긴 듯 했습니다. 이 젊은 병사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던져진 상황에 압도당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미콜라가 전문 군인들에게서 익히 보아온 단단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이는 실전 경험과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길러진 자신감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어색해 보이는 군복을 입고 그들의 움직임은 불안해 보였으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위를 자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자신감 부족과 장비 및 지형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태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포탄과 총격의 혼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명령에 반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일부는 무기를 어색하게 다루며 경험 부족이 멀리서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지원해야 했던 숙련된 러시아 병사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고 반응도 한 박자 늦거나 러시아 병사들의 행동을 참고하는 등 혼란스러운 전장의 분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미콜라는 그들이 들고 있는 장비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도 눈치챘습니다. 소총은 구식처럼 보였고 그들의 군복은 러시아 병사들의 보호 장비가 포함되지 않아 이 북한 병사들이 전선 전투에 얼마나 준비가 부족하고 부실한 상태인지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미콜라는 이들이 기대했던 정예 부대가 아니라 단지 기본적인 훈련만 겨우 받은 신병들로 현재 벌어지는 전쟁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비극적으로 던져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전투가 격렬해지면서 미콜라는 몇몇 북한 병사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초심자들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였습니다. 몇몇 병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대열을 이탈했고 혼란 속에서 필사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는 두려움이나 탈진으로 인해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했는데 이는 미콜라가 전장에서 흔히 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지켜보며 미콜라는 그들이 단순한 병사들이 아닌 예상치 못한 도살장에 내몰린 어린 청년들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미콜라에게 깊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아마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쟁에 휘말려 경험과 권위가 있어야 할 장교라는 타이틀만 달고 있는 것을 보며 이들이 사실은 그들의 젊음과 경험 부족을 이용당한 시스템의 희생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장면은 미콜라에게 깊은 연민과 좌절감을 남겼고, 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잔혹한 지정학적 게임에 갇힌 젊은 생명들의 불필요하고 비극적인 희생으로 느껴졌습니다. 폭격이 계속되면서 그들 중 일부가 실수를 범하는 것이 보였어요. 치명적인 실수들이었죠. 한 명이 대열에서 벗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금방 다른 병사에게 붙잡혔어요.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했고 저들이 전혀 경험이 없다는 게 확연히 보였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대는 모습이었죠. 그들은 정말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더 많은 폭발이 땅을 흔들었고 저는 다시 저희 부대에 집중해야 했어요. 우리는 완전히 꼼짝없이 갇혀 있었고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고개를 들 때마다 또 다른 포탄이 떨어지고 흙과 연기가 공중에 가득 찼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버텨야 했어요. 저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모두를 한 줄로 묶어두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희생될 수밖에 없었죠. 아침이 지날수록 전투는 더 격렬해졌어요. 러시아군은 강하게 밀어붙였고 북한 병사들은 그 사이에 끼어 꼼짝할 수 없게 됐죠. 그들 중 몇몇이 쓰러지는 게 보였어요. 전투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듯 보였어요. 그들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총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때때로 총을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이곳이 그들에게는 낯선 전장이란 게 분명했습니다. 한순간 러시아군이 더 가까이 다가와 북한 병사들을 앞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했어요. 젊은 병사들은 전선으로 강제로 내몰리며 교전 한가운데로 밀려났죠.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 중 몇몇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망가진 인형처럼 땅에 쓰러져 갔습니다.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고 이런 장면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 그냥 희생양이었어요. 전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정오가 될 무렵에는 들판이 우리와 그들의 시신으로 가득했어요. 공기는 연기와 피 냄새로 가득했고 가슴 속에 깊은 무거움이 내려앉았습니다. 용감히 싸운 우리 병사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게 만든 건 어린 북한 병사들의 얼굴이었어요. 그들의 두려움과 혼란이 눈에 선했죠. 전투가 잠잠해지자 저는 참호 사이를 조심히 돌아다니며 병사들이 무사한지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이겨냈지만 너무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들판을 바라보니 여기저기 흩어진 시신과 황폐해진 땅이 보였어요. 순수한 파괴의 현장이었고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이 잃어진 이유가 고작 몇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었다니요. 아무 의미 없는 전쟁의 소모품이 될 이유가 과연 있었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그들을 보았어요. 살아남은 북한 병사들. 그들은 서로 모여서 빈 눈빛으로 서 있었고 지쳐서 축 처져 있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몇 년은 나이를 먹은 것처럼 보였죠. 그들은 친구와 동료를 잃었고 어쩌면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자신들이 왜 이 낯선 땅에서 싸워야 했는지 생각해봤어요. 그들을 이곳으로 보낸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이 전쟁을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지 강요당했을 뿐 이길 수 없는 싸움 속으로 밀려났죠. 그들은 그저 말판의 말처럼 이해할 수도 없는 이유로 이곳에 희생당하러 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조리함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전쟁은 원래 잔혹한 법이지만 이건 그 이상이었죠. 그저 순수한 희생이었고 정말 끔찍했어요. 해가 저물면서 들판은 다시 고요해졌고 전투의 메아리가 사라져갔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쓰러진 전우들을 하나둘 모아 묵묵히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멍해 보였고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하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이용당했음을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저 버려진 말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제 병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 북한 병사들이 자꾸 떠올라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얼굴, 그 두려움과 혼란의 눈빛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강제로 싸우고 죽임을 당했어요. 왜였을까요? 그들이 집에 가족이 있을지,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저는 그들이 언젠가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끝난 싸움이었죠. 그들은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그 희생이 한낱 물거품 같은 사실이라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막사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그 어린 북한 병사들의 모습이 떠나질 않았어요. 두려워하던 얼굴, 서투른 움직임, 전장에 내몰려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들. 이 전쟁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이곳에 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어떤 이유로 보내줬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때 소문이 들렸어요. 기자 몇 명이 근처에 모였다고 하더군요. 미셸도 그들 중 하나였어요. 여전히 답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 같았죠. 북한 병사들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누구도 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무언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길 바랐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미셸과 동료 기자 소피아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어떤 제보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제보자가 북한 병사들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마치 충격적인 걸 들은 듯했죠. 저는 뒤에서 조용히 서서 듣고 있었어요. 방해하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때 소피아가 어떤 이름을 말했어요. 송소정.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래요. 그가 쓰러진 병사 중 한 명을 알아본 것 같다고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체 어떻게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 소정은 그 젊은 병사 중 한 명을 어린 시절 친구로 알고 있었다고 해요. 유통되는 사진 속에서 친구 얼굴을 봤고 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함께 자란 친구가 어떻게 이번 우크라이나 전장에 오게 된 걸까요? 그날 밤 소피아는 소정과 직접 만나기로 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뭔가 잘못되었단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소정을 만났을 때 그녀는 계속 주위를 살피며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하며 마치 너무나 무거운 비밀을 들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소정은 죽은 친구가 스스로 선택해서 군인이 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언가 작은 실수로 인해 전쟁에 끌려온 거라고 했죠. 친구의 어린 동생이 학교에서 한국 대중가요를 듣고 춤을 추다가 걸렸대요. 북한에서는 이게 심각한 죄로 여겨진다고 하더군요. 그 일로 온 가족이 벌을 받게 되었고 소정의 친구는 감옥이 아닌 전쟁터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군에 가서 싸우지 않으면 가족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선택지 앞에 놓인 거죠. 그 얘기를 듣자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단지 한 아이의 호기심이 가족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야 할 그 친구는 단지 노래 하나 때문에 이곳까지 끌려와 죽음에 내몰린 거예요. 화가 나고 슬퍼졌어요. 아무도 그런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끌려나와 싸우는 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죠. 소정은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북한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작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쓸모없는 사람들로 여겨져 전장에 버려진 거죠. 이들에게 장교라는 직함을 주어 마치 중요한 군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훈련도 받지 못한 채 전장에 던져진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저에게 깊이 와닿았어요. 이들은 진정한 군인이 아니라 체제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죠. 그저 죽음을 강요당한 것뿐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들을 적으로만 봤지만 이제 보니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갇힌 피해자였어요. 그들은 이 전쟁을 원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끌려온 거였죠. 소정은 이야기를 이어갔고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이곳에 있지만 자유롭다고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 그녀를 지키기 위해 해외로 보냈고 그녀는 도망치듯 나왔죠. 하지만 항상 뒤를 돌아보며 살아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는 친구들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소정은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친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죠. 그녀는 사람들이 이 어린 북한 병사들이 강제로 전쟁에 동원된 존재라는 걸 이해하길 바랐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이들이었고 아들이었으며 형제들이었죠. 이 전쟁과는 상관없는 삶이었는데 강제로 끌려온 거였죠. 이야기가 끝나고 주위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어요. 미셸과 소피아를 봤는데 그들의 얼굴에도 같은 충격이 묻어났어요. 우리 모두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비극이었고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간 끔찍한 권력 남용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소정이 묘사한 그 젊은이를 떠올렸어요. 그의 가족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가 집으로 돌아가길 바랐을지 생각해봤습니다. 또 다른 어린 북한 병사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했어요. 진실을 모른 채 그들과 싸우고
서로를 적으로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요. 어둠 속에서 스스로 다짐했어요. 이걸 잊지 않겠다고요. 젊은 얼굴들,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 그리고 그들을 이곳에 몰아넣은 부당함을 기억하겠다고요. 이들은 제 적이 아니라 그저 거대한 체제에 희생된 사람들이었어요. 아침이 오자 저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전쟁은 계속될 거고 저희는 또 이 어린 병사들과 맞서게 될 거겠죠. 하지만 이제 그들을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얼굴 없는 적이 아니에요. 이들은 체제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다닐 겁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소정의 친구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미란을 만난 뒤 며칠은 마치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녀의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져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어린 북한 병사들 생각이 자꾸 났고 그들에 대한 슬픔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두려움에 가득 찬 그들의 얼굴과 서툴게 움직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저 악몽 같은 상황에 내던져진 어린 청년들이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여기에 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힘들에 의해 너무 일찍 끊어졌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과를 할 때마다 묘한 무거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군인이었고 제 임무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지 우리 땅을 지키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지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젊은 북한 병사들을 단지 적이 아닌 희생자로 기억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 전쟁의 다른 모습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전장에 발을 디디기 전부터 이미 그들의 자유는 빼앗겨 있었던 거죠. 어느 아침 막사 밖에서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미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노트에 열심히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무언가 깊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글을 쓰는 모습이었죠. 그녀는 우리가 배운 걸 세상에 알리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제 일이 무기로 싸우는 것이라면 그녀는 글로 진실을 밝히려 싸우고 있는 거였죠. 저는 그녀를 존경하게 됐어요. 그녀는 자신의 방식으로 정말 용감했거든요. 미란을 만난 후 미셸도 변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 역시 저와 같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겪은 불공평한 일에 대한 분노 말이죠.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선택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그저 전쟁의 소모품처럼 던져졌다는 걸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전투 준비가 계속되면서도 그 젊은 북한 병사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때로는 들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기도 했어요. 얼마나 더 많은 젊은 생명들이 이곳에서 이뤄질까 하고요. 그때 한국이 북한 탈출자들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만약 그 젊은 병사들이 살아남았다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꿀 기회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유롭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 말이에요. 점점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다르게 선택한 거예요. 자유와 기회를 선택한 나라,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한 나라죠. 그런 점이 참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지만 한국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그 북한 병사들도 그런 기회를 가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캠프를 걷다가 제 병사들이 모여 조용히 이야기 나누는 걸 보게 됐어요. 그들은 북한 병사들에 대해 소문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이 그들을 이곳으로 몰고 왔는지 궁금해했죠. 저도 그들에게 미란이 말해준 모든 걸 설명하고 싶었지만 그 모든 걸 한두 마디로 설명하긴 어려웠어요. 대신 저는 간단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싸우는 모든 병사들이 적은 아니야. 그리고 전쟁이 잔인하다는 걸, 전쟁이 젊은 생명을 앗아가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는 걸 말해주었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였어요. 전쟁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길 바랐어요. 전쟁에 휘말린 사람들이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랐어요.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들이 전장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길 바랐습니다. 단지 적과 아군이라는 구분을 넘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길 바랐어요. 그날 이후 저 자신도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적을 그저 목표물로만 볼 수 없었어요. 그들에게도 사연이 있을 것이고 가족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은 위험할 수도 있었죠. 필요할 때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미란의 이야기가 저를 바꿔놓았거든요. 그 젊은 병사들은 저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었어요. 쉽게 잃을 수 있는 생명의 소중함과 한 사람의 미래가 얼마나 빠르게 지워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준 교훈이었죠. 전 이제 단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가치를 두는 책임을 느꼈어요. 누구나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자격이 있다는 걸 믿게 된 거죠. 어느 고요한 밤, 침대에 누워 전쟁이 끝났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죽어간 그 젊은이들을 기억해 줄까요? 북한 병사들. 그들이 겪었던 희생을 기억해 줄까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셸의 글, 미란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그들의 삶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잠에 들면서 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저 혼자 이 전쟁을 멈출 순 없겠지만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젊은 얼굴들, 그 눈빛들을 잊지 않으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빛나는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며 새로운 결의를 느꼈어요. 저는 군인이었고 제 임무는 싸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기억하는 것도 제 임무라고 느꼈어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지켜야 할 삶이 있으며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거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진실을 마음에 새기고 다니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북한으로 파병 온 어린 병사들이 부디 자유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